이번 시간에는 장애인과 의료보장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컨텐츠는 장애인의 의료보장 현황과 의료보장 제도에 대한 유형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보장 현황 중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원인이 어떻든 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적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여 충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과 관련한 서비스는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되며 다른 부문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장애인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지체장애에서부터 뇌전증 장애까지 전체 흐름을 보면 매우 좋다부터 매우 나쁜 상황으로 이렇게 결과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장애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인이 원할 때 병원에 또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강과 또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혹은 보건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부터 재활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통계적인 수치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통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체에서부터 뇌전증까지 나름대로의 그 영향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부분들로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또 보면은 그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닐 필요가 없어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유조차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보더라도 전체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로 볼 때 장애인 근로자의 나름대로 퍼센트가 골고루 나와 있지만 전체 고용과 또 전체 근로자에 대한 상황을 비교 연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도 여기 지체에서부터 뇌전증까지의 진행 중에서 그 전체 퍼센티지를 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느 쪽도 37.8%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심장도 국민연금 통해서, 호흡기도 그렇고 가장 많이 지원받는 부분이 국민연금 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방식에서의 개선할 점이 뭐냐라고 할 때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로 퍼센트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 서비스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심장 쪽에 있는 퍼센트는 지금 얘기했던 개인 특성별 상담 안내 서비스도 있겠지만 지원 품목에 대한 확대에 대한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호흡기 쪽도 급여 비용의 인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보장 제도의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장 제도를 각각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둘째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셋째는 각종 의료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는
각종 의료 관련 서비스 지원에 보면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그다음에 재활병 의원에 대한 운영, 희귀 난치병 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보장구 포함으로 볼 때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인데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사업을 볼 수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부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법상 수급자와 또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에게 교부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교부 품목의 대상을 볼 때 교부 품목과 교부 대상 이 두 양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교부 품목이고 교부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떠한 대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관련 각종 서비스 지원인데요. 장애인 등록 진단비의 지급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며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 일반 장애는 1만 5천원이고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각종 서비스 지원 중에 보면 특별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중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과 또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은 전액 면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 적용을 볼 수 있는데요. 지역 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1에서 4구간 중에 기본 1구간을 적용하는데요. 일반인보다는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며 신청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관련 각종 서비스의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경감인데요. 산출보험료 경감은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와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경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위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의 36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원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장애 등급이 중증인 경우 30% 감면, 경증인 경우 20%를 감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에서 지원 내용은 장애 진단 및 치료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장구 제작 및 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의료재활 상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이고 그 외의 자는 실비를 부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인데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관련 각종 서비스 지원에서 연도별 의료비 지원 대상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상 질환이 4종부터 951종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상 유형을 또 살펴보고 이렇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이러한 지원 대상 유형들을 보면서 장애인 복지의 다양화와 사실 복잡함,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주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전문화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장애인 복지의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